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몸통은 크죠. 저것만 보면 이제 머리가 그냥 작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교수님들의 공룡 튀기면 치킨 맛 나냐, 다 치킨 시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공룡의 분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둘리 다 아시죠? 알죠. 알죠? 오늘 둘리의 정체가 밝혀지는 겁니까? 가설들을 보여드릴게요. 시작부터 둘리네요. 둘리가 사실 좀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등장한 둘리는요, 상추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둘리가 얼음별 대모험, 거기 네. 나오는 둘리는 약간은 푸르딩딩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둘리 리메이크 TV판은 네. 바로 저 색이에요. 시대에 맞게 변한 것 같아요. 둘리가 좀 사실 올해 되게 특별합니다. 40주년. 둘리가 벌써 40주년 됐어요. 네, 40살입니다. 둘리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공룡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섞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공룡은 크게 7가지 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다른 공룡들도 있어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상한 잡공룡이라도 할 수 있는 걔네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제외하고요. 그럼 둘리도 저 7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네요. 형태적인 분류를 한다면 어디론가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총 7가지인데 네. 맨 처음에 설명해 줄 친구는 이 친구예요. 다리도 짧고요.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말랑말랑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고요. 제가 연구했던 공룡 무리가 얘네예요. 오. 갑옷공룡이라고도 불리고요.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하면 곡룡류, 휘어져 있다 해서 곡.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척추랑 갈비뼈가 이렇게 융합이 돼요. 합쳐져요. 나이가 들면. 근데 처음에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등뼈랑 그 갈비뼈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등이 구부러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곡룡류, 안킬로사우리아, 휘어진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공룡류 중에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데리고 온 친구예요. 네. 피나코사우루스라고 하는 애고요. 몽골에서 발견된 갑옷 공룡의 한 종류예요. 오. 공룡류의 특징이 딱 보면은 온몸을 골편으로 덮여 있어요. 골편이 뼈 조각들이거든요. 근데 얘를 정의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대표적인 공룡류인데 얘는 안킬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애고요. 얘 이름을 따서 영어 무리명이 안킬로사우리아예요. 네. 저 우리는 공룡 가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공룡님이 쓰신 건가요? 네. 아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룡님이 책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은 주로 제가 쓴 책들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좋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얘들은 일단은 다 초식성이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풀을 뜯어 먹다가 네. 벌레라든지 이런 것도 먹긴 그렇죠. 했을 먹을 거예요. 수는 있겠죠. 이 공룡 무리를 정의하는 제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안킬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친구의 머리인데요. 머리뼈를 보시면은 다른 공룡 뼈랑 좀 다릅니다. 다른 공룡 뼈들을 보시면은요. 네네. 머리에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콧구멍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눈이랑 네. 콧구멍 사이에도 구멍도 있고 네. 그리고 머리뼈를 이루고 있는 그 뼈들의 경계들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 친구는 뭔가 뭘로 덮여 있어요. 저게 다 골편인데 골편이 머리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방어의 용도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부 종들 같은 경우는 눈꺼풀도 골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을 보호하는 용도였을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공룡이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잡아먹을 때 주로 많이 머리를 물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런 갑옷공룡들은 머리뼈를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막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육식공룡이 물어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눈이 다치면 안 되니까 저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종류의 갑옷공룡들이 있죠. 얘네들을 구분할 때 저 머리와 융합된 골편의 형태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안킬로사우루스의 머리를 덮고 있는 골편을 보면은 되게 납작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골편들이 피라미드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얘들이 있어요. 아시아 쪽 계열의 갑옷공룡들만 그렇습니다. 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가설인데 옛날에 이런 갑옷공룡들이 아시아에 살 때는 아시아가 굉장히 건조했던 환경이었어요. 오늘날의 그런 사막 일대에 사는 동물들을 보면요. 보통 물을 마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른 아침에 여기에 이슬이 맺히면은 그걸 핥아 먹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올록볼록하잖아요. 면적이 넓죠. 물이 잘 담기게. 담기게 이렇게 맺히게 잘 해가지고 이게 나한테 먹지 흐르게. 않았을까. 네, 물론 이제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것도 네. 나중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랄레오펠타라고 하는 갑옷공룡의 일종인데요. 네. 보시면은 화면의 왼쪽 이 머리예요. 그 다음에 가시들이 좀 보이죠? 그게 목이고요. 가시들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몸통이고 네. 하반신은 지금 보존이 안 된 거예요. 상반신만 보존돼 있는 거를 이제 위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건데 네. 보시면은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다 골편인데 가로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저게 또 갑옷공룡을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장난감을 보시면은 네. 올록볼록한 거 보이시나요? 거기 가로 네. 패턴으로 있다고. 가로 패턴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오. 네. 골편을 갖고 있는 공룡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배열돼 있지가 않아요. 오. 네. 갑옷공룡을 정의하는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공룡을 좀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어요. 공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도사우루스과 안킬로사우루스과가 있는데 걔네들을 구분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꼬리에 뼈 뭉치가 있냐 없냐. 뼈 뭉치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좀 작은데 근데 모든 안킬로사우루스과가 이렇게 뼈 뭉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목을 보면요. 목 위쪽을 보면은 밴드가 두 개가 있어요. 골편으로 이루어진 밴드. 요거랑 요건데 그러네요. 목줄이가 있네요. 목줄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면은 안킬로사우루스과고 오. 세 개면은 노도사우루스과예요. 그래서 보렐레오 펠타 자료를 보시면요. 저 친구는 보시면은 밴드가 세 개가 있죠. 쟤는 그러네요. 노도사우루스과입니다. 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룡은 이제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스테고사우루스처럼 등에 이렇게 뼈로 된 판들이 솟아있는 애들을 이제 검룡류 등에 솟아있는 골판이 양옆으로 납작하고요. 네. 끝이 뾰족하죠. 검처럼 생겨가지고 검룡류입니다. 특징이 일단은 등에 솟아있는 골판이고요. 네. 근데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이런 친구들이 이게 방어 용도로 사용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로 고슴도치처럼. 네, 고슴도치처럼요. 네. 오. 이제 문제가 있죠. 이 해석에는 뭐냐면요, 이 골판이 되게 약해요. 굉장히 얇고요. 속이 비어 있어요. 심지어 육식공룡이 물어가지고 이렇게 입자국이 난 것도 발견이 됐어요. 아. 네. 재밌게도 이 스테고사우루스가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작아요. 근데 어느 특정 나이가 되면은 확 자랍니다. 그럼 성선택이겠죠. 제가 이제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을 좀 확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표면에 저렇게 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저게 네. 핏줄 자국들이에요. 오. 네. 저 위로 아마 이렇게 각질의 덮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손톱을 덮고 있는 구조랑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각질들 보면은 굉장히 누리끼리하거나 불구스름한 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장난감처럼 불구스름하거나 이런 색을 띠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골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연상되는 게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파충류들이나 갑각류들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러면은 골편이 생장에 방해가 됐을 것 같은데 얘네들도 허물을 벗었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심지어 이거를 정말 옛날에 어느 공룡학자분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우와, 너무 좋은 네. 질문이네요. 근데 공룡은요, 허물을 벗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죠? 네. 모든 파충류가 네. 허물을 벗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허물을 벗는 얘들은 유린류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비늘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도마뱀, 뱀. 걔네들이 허물을 벗어요. 나머지 악어 이런 애들은 그쵸. 허물을 벗지 않아요. 공룡은 악어랑 더 가까워요. 그리고 만약에 공룡이 허물을 벗었다면 허물 화석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허물 화석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허물을 벗진 않지만 다른 걸 교체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검룡류의 또 다른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요. 꼬리 끝에 이런 식으로 피부에 있던 뼈인데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난 거. 등에 있던 걸 골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골침입니다. 골침. 오. 영어로 하면 그냥 스파이크. 무슨 용도였을 것 같으세요? 성선택. 확실한 용도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뼈를 지금 겹쳐 놓은 거예요. 네. 저 뒤쪽에 있는 시커먼 뼈는요. 네. 육식공룡의 꼬리뼈고요. 저 하얀 거는 스테고사우루스의 골침 모형이에요. 뼈 윗부분을 관통해서 들어가 있죠. 화석 자체는 구멍이 난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스테고사우루스 골침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쏙 들어갑니다. 근데 저런 화석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돼요. 방어용이죠, 이건 확실히. 확실히. 네, 확실히 방어용. 공격용 아닌가요? 사실 공격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보잖아요. 그 짝짓기철에 수컷 코끼리를 보면은 굉장히 포악합니다. 잠자던 물소한테 가가지고 괜히 상어로 찔러 죽이고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진짜로? 찾아보면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어도 했겠지만은 짝짓기철 때는 날카로워지지 않았을까? 날카로워지지 않았을까. 괜히 아. 저기 그늘에 쉬고 있던 육식공룡 알로사우루스한테 가가지고 꼬리 이렇게 찔러본다든지. 그리고 저기 골판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골판 가지고 또 다른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체온 조절용이었을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핏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공룡이 변온동물이었을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얘네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 이렇게 골판을 돌리면은 피를 데피기에 좋겠죠. 면적도 네. 넓어지고. 네. 공룡이 변온동물이 아니라 항온동물이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은 반대로 얘가 체온이 높으니까 날려버리기. 날려버리는 맞을 수 용도로. 있게. 근데 이 가설이 맞으려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덩치가 큰 종일수록 큰 골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작은데 골판이 큰 애들도 있고 몸집이 큰데 골판이 작은 애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공룡은 항온이었나요? 변온이었나요?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공룡 전체를 보고 변온이다 항온이다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동물도 보더라도 포유동물이 다 항온 같잖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포유동물 중에 변온이 있어요? 변온 있죠. 오리너구리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오리너구리 알낳잖아요. 포유류라고 다 새끼를 낳는 건 아닙니다. 포유류 안에 태반류라고 얘네들이 있는데 걔네들만 새끼를 낳고요. 알 낳는 포유류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더 많았고요.
젖을 먹이는 게 사실은 포유류의 특징이에요. 아.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젖꼭지가 있는 게 포유류냐? 근데 아니에요. 오리너구리는 젖꼭지가 없어요. 가슴에 땀이 흐르듯이 젖이 나옵니다. 가슴털에 맺혀요. 그럼 새끼들이 그 맺혀 있는 거를 빨아먹어요. 뭐 하는 애지 얘? 그러니까 공룡도 사실은 종마다 분류군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얘가 후두류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후두류. 박치기 공룡. 얘네의 특징이 다 머리에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이게 후두류 중에 제일 덩치가 크면서도 잘 알려진 종이죠.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란 이름 뜻도 두꺼운 머리 도마뱀이란 뜻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두껍냐면은 뇌가 큰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뇌는 되게 작아요. 네. 호두만 하고 그 위에가 다 뼈인데 한 25cm 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발견했을 때는 당연히 박치기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박치기를 하는 오늘날의 산양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머리뼈가 아예 두꺼운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스펀지 형태의 빈 구멍들이 있어서 아예 충격을 흡수하는구나. 흡수하게끔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박치기를 했다, 안 했다 크게 나누면 두 파예요. 또 박치기를 했다는 쪽에 또 이제 머리 대 머리냐, 머리 대 허벅지냐 이런 파가 있고요. 무슨 팥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머리 대 머리.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 게 후두류의 머리뼈만을 모아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이상한 구멍들이 나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구멍들이 오늘날 박치기하는 동물한테서 나올 수 있는 상처랑 되게 유사해요. 그러면 왜 박치기를 했을까요? 성선택이죠. 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박치기하는 동물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짝짓기 칠 때 죽어라 박치기를 하죠. 이 공룡의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머리가 둥글기도 하지만은 머리 옆으로 해가지고 장식들이 나 있어요. 뼈 같은 네. 게 있네요. 후두류들이 어렸을 때는 머리가 저렇게 볼록하지가 않아요.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과 비슷해요. 어렸을 때는 납작합니다. 게다가 성적 성숙기가 딱 도달하면은 확 커져요. 얘네가요, 아쉽게도 그림들 보면은 머리뼈밖에 없죠, 거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화석이 보통 보존이 되면은 머리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정수리 부위만.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부분은 화석이 생성 잘 되지 않는 데에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 죽은 다음에 이동돼 와서 이제 머리만 남아서 주로 묻히다 보니까는. 그래서 몸통이 발견된 개체가 몇 마리가 안 돼요. 그 몸통이 유난히 좀 잘 보존된 개체가 미국에서 발견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사갔어요. 우에노 과학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저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있네. 사진도 대충 찍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는 진짜.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사진을 좀 더 찍을 걸. 거기에 굉장히 멋진 갑옷공룡이 또 전시가 돼 있어요. 주울이라고 하는 갑옷공룡이에요. 주울. 좀 다르죠. 최근에 붙여진 학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스트버스터즈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 이름. 악마 견이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아. 네, 주울이 실물이 거기에 아마 지금 가 있을 거예요. 후두류는 사실 특징이 딱 그겁니다. 볼록 나온 정수리, 뒤통수에 이렇게 돌기들이 솟아 있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고요. 뿔처럼 돋아나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볼록볼록하게 그냥 돌기처럼 나 있는 애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음 분류군은요, 좀 익숙한 공룡이죠. 트리케라톱스라고 하는 뿔이 3개 달린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학명이. 얘네들이 속해 있는 무리가 이제 각룡류, 뿔공룡이라고도 불립니다. 희한하게도 각룡류를 정의하는 특징이 이 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뜻이랑 이 동물을 정의하는 거랑 달라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은 발견된 애들만 가지고 무리 이름을 정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무리에는 속하는데 그런 특징이 없는 애들이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미 붙여진 이름은 보통 학계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식육목, 식육류.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개, 고양이, 뭐 하이에나, 미어캣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식육류, 육식을 하는 애들이라서 묶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팬더도 들어가요. 식육류 안에 곰류가 들어가 있는데 팬더가 있는 거예요. 이름 뜻을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강룡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 보면 뺨 쪽에 네. 뺨이 뾰족해요. 얘는 이제 프시타코사우루스. 푸시타코사우루스. 앵무새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부리를 갖고 이렇게. 있고 뺨이 뾰족합니다. 아. 지금 강룡류가 좀 얘네도 독특한 애들이에요. 부리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 머리에 뿔이 난 애들이 있고요. 뒤통수에 보면은 뭐가 나 있죠. 프릴이라고 하는 벼이에요. 저것도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방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게 얇은 거는 한 몇 밀리미터밖에 안 돼요. 방어용은 아니었을 거고. 성선택이죠. 예, 그죠. 그런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저런 구조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리에 뿔이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프로토케라톱스라고 하는 애인데 머리에 뿔이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강룡류의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부리네요. 부리를 갖고 있는데 물론 부리를 갖고 있는 초식 공룡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도. 네. 검룡류도 부리를 갖고 있고요. 공룡류도 있고 후두류도 있어요. 네. 근데 강룡류는요, 특이하게 윗턱에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윗 입술 뼈가 있어요.
저 뼈를 갖고 있는 동물은 강룡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뿔이 없어도 저것만 있으면 무조건 강룡류인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뺨이 뾰족해요. 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이 친구예요. 밋밋해 보이긴 하죠. 다른 공룡들에 비해서. 네. 사람들을 만나면은 좋아하는 공룡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그쵸. 보통 이 무리에 속한 공룡들은 거의 안 나와요. 이름이 이구아나돈인데 이름이 왜 이구아나돈이냐면은 이빨이 오늘날 살아있는 이구아나의 것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구아나의 이빨이라는 뜻으로 이구아나돈이라는 학명을 갖게 됐어요. 저런 얘들을 묶은 그 무리의 이름은 조각류예요. 새 발을 갖고 있는 애들. 정말 닭발처럼 발가락 3개가 앞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 특징은 얘네를 정의하는 특징이 또 아니에요. 조각류의 특징이 보면 되게 밋밋한 공룡이라서 뭐 특징이 뭐 발가락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머리예요. 오른쪽이 이제 주둥이 끝이고 왼쪽이 이제 뒤통수예요. 아래턱을 보시면 이게 이빨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앞에 보면 부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랑 달리 부리가 살짝 아래로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주둥이 끝이 휘어져 있으면요. 뭔가를 잡을 때 제대로 확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얘들 중에 일부분은 또 특이하게 진화를 하게 됐어요. 주둥이가 넓적해집니다. 오리주둥이 공룡이라는 애들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는 하드로사우루스류라고 하거든요. 주둥이가 넓적해요. 오, 오리처럼. 그러네요. 네. 오.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아마 많은 양의 식물을 이렇게 뜯을 때 뜯기에 적합하게끔 주둥이가 넓적해진 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주둥이가 또 끝이 되게 납작해요. 지면에 가까운 식물을 훑어먹기에 좋은 구조로 주둥이가 네. 변화한 게 아닌가. 오리주둥이 공룡들 보면은 이제 저렇게 머리가 밋밋한 애들도 있지만은 머리에 잘 혹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좀 다른 표현을 써요. 코입니다, 사실 코. 저 안이 비어 있어요. 저 안에 비강이 있어요. 코가 이렇게 길쭉해진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게 온전한 애들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끝이 이제 깨지거나 또 당연히 이 끝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온전한 머리뼈가 발견되면서 여기 구멍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성선택으로도 사용됐을 거고요. 또 더 재밌는 거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가 나가게끔 하잖아요. 그럼 네.소리가 나요. 구애를 할 때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위험을 알릴 때 썼을 수도 있어요. 되게 저음의 소리를 내요, 얘네들이. 이렇게 멀리 이동하는 소리잖아요. 네. 저음이. 얘네를 잡아먹던 육식공룡들이 있어요. 음. 걔네들의 귀를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이렇게 다른 애들이 안 듣게끔 저음으로 진화를 하고요. 이 육식공룡들은 그걸 듣기 위해서 저음을 듣게끔 진화를 해요. 아. 그 다음에 이 친구 목긴 공룡. 목긴 공룡. 얘는 이제 탄바티타니스라는 애예요. 일본에서 발견된 공룡인데 탄바는 약간 일본의 지역 같다. 네, 맞아요. 그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이고요. 이렇게 잘 알려진 목긴 공룡은 아니고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목긴 공룡, 전문 용어로는 이제 용각류, 도마뱀의 발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그냥 도마뱀의 발이라고 한 건데 실제 도마뱀이랑은 발이 다르죠. 이름을 잘 못 지은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게. 얘네를 정의하는 특징은 뻔하죠. 목긴 공룡이 왜 목긴 공룡이겠어요? 목이 기니까요. 목이 긴 것도 긴 거지만은 목뼈가 많아요. 또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목이 가장 긴 거는 기린이. 기린인데 기린 목뼈는 7개밖에 안 돼요. 네, 그 목뼈가 되게 길고요. 그래요? 그다지 유연하지도 않아요. 근데 얘네는 목뼈가 일단 많아요. 일단 최소 10개. 바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종류인데 16개나 되고요. 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몸통은 크죠. 저 몸통을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겠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작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긴 동물들은 보통은 머리가 작아요. 목이 긴데 머리가 크면은 목을 들기가 어렵겠죠. 이제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제 용각류가 가만히 선 채로 목만 계속 움직이면서 주둥이로 이렇게 식물들을 훑어먹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쟤네들의 그 윗속 내용물도 남거든요. 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돌을 삼켜서 윗속에 있으면서 그거를 들어온 식물들을 으깨는 거예요. 저거만 보면 이제 머리가 그냥 작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런 거예요.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뇌도 되게 작았겠죠. 네. 근데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몸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는 다리가 기둥형으로 바뀌어요. 발가락이 많고 퍼져 있으면은 무게를 지탱하기엔 좀 불리해요. 코끼리 다리가 그렇게 기둥처럼 생기고 저희 건물 같은 거 세울 때 기둥형인 거는 무게를 잘 지탱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다 더 기둥형인 다리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발가락이 다 태아예요. 티타노사우루스류에 해당되는 목긴 공룡의 일종인데 네. 저기 앞발이에요.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뼈들이 있죠. 저기 손바닥뼈예요. 아, 손바닥이 모여 있네요. 네, 모여 있어요. 앞발가락이 보이시나요? 없어요. 아예 기둥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발가락이 다 태아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고증에 이 친구는요, 엄지발가락은 남아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있어요. 있어요. 여기 네. 요 끝에. 네. 야, 이 디테일을 표현한다고? 이게 아마 땅 팔 때도 썼을 거고요. 네. 아마 싸울 때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단점이 있어요. 다리가 기둥형이 되면은 네. 진흙이나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은 빠져요. 빠져요. 선체로 죽은 공룡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